안녕하세요. 천국의 배우와 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이 오는 시기, 그리고 그들이 잘하는 오해와 착각, 이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한테 매우 중요하고 궁금한 주제이죠. 과연 우리가 노컨택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언제쯤 나의 엑스한테 연락이 올까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죠. 노컨택이 힘든 것은 여러분이 어둠의 동굴 속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이죠.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하염없는 기다림. 이것처럼 상당히 고통스러운 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노컨택은 매우 힘든 과정입니다. 그것은 기약을 할 수 없는 기다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어떠한 긍정적인 희망을 가지고 그날을 기다려야 한다. 그날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한테 다가옵니다. 놀랄 정도로 신기하게도 이러한 기적 같은 일이 자주 발생을 한다. 수많은 저의 내담자와의 간증이라고 할까요? 그들의 어떤 그 고백, 저에게 많은 그러한 얘기를 전달해 주십니다. 물론 즐겁고 행복한 이야기죠. 재회가 되었다. 자, 재회는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이별이 굉장히 참혹하고 굉장히 냉정하고 슬프지만 사실 이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상황을 너무 1인칭 시점에서 바라보지 말고 제3자 입장에서 조금 여유롭게 이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버린 X도 여러분만큼 힘들고 이 이별에 대해서 많은 부정적인 고민, 감정, 그런 슬픔, 양가 감정, 그리고 후회 이런 것들을 반드시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여러분한테 연락이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이별 후에 여러분의 관계에 대해서 오해하고 착각하는 그 맥락과 이 그들이 연락이 오는 시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도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안도의 스테이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스테이지입니다. 그 안도의 스테이지라는 것이 굉장히 역설적인 컨셉인데 여러분한테 이별을 통보하고 그들이 이별에 대해서 깊은 안도를 느끼는 기간이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시험을 공부를 열심히 해서 기말고사, 중간고사가 다 끝나고 굉장히 마음이 후련해지고 마음의 부담감이 없어지는 그러한 시기죠. 그들이 여러분한테 이별을 고민하고 이 이별을 여러분한테 통보하기까지는 좀 상당한 그들만의 내부적 갈등이 있습니다. 내가 과연 이 말을 여러분한테 전달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의 반응, 즉 여러분의 반응이죠. 여러분의 반응을 내가 어떻게 이것을 잘 대응할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별의 메시지를 보면은 완곡적인 표현들이 많습니다. 사실 나는 너와 헤어지기 싫었다.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진짜 이 연애할 만한 지금 상황이 못 된다. 제가 이미 많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대개는 거짓말이다. 여러분과의 이별을 그들은 진실로 원하고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그 이별의 결정은 대개는 착각이다. 나중에 그렇게 변질됩니다. 자, 그래서 안도의 스테이지라는 것은 여러분한테 진심으로 이별을 할 각오를 하고 이별을 던진 것이고 그 굉장히 자기한테는 사회적으로 여러분한테 그 부담스러운 그 이별의 통보를 드디어 내가 철수한테 예림이한테 이별을 전달했으니 어떤 강한 의무감에서 해방되는 그 해방감이 즉 안도의 스테이지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예전부터 좀 하고 싶었던 취미 활동이나 심지어는 다른 애인과의 연애 활동이나 또 본인만의 어떤 솔로의 삶을 만끽하려는 그러한 시도가 있죠. 그러나 이 안도의 스테이지는 되게 오래가지 못한다. 그리고 오래가지 못하게 여러분이 만들어줘야 한다. 그 기술은 뭐 잘 아시죠. 노컨택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잘하는 착각이란 무엇이냐. 첫 번째는 그들이 여러분한테 이별을 통보할 때 그들이 잘하는 착각 첫 번째는 그들이 여러분 없이 인생을 잘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들은 여러분 없이도 그들의 인생을 잘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크레이지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관계가 장기 연애였더라면 그러기가 굉장히 어렵다. 단기 연애도 그렇습니다. 일단 장기 연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들이 여러분과 이별 후에 장기간 연애를 하셨다라면 이별을 그들이 여러분한테 굉장히 단호하게 통보를 하였더라도 이별 후에 그들이 이 이별을 극복하는 데는 상당한 장애물이 옵니다. 안 돼 스테이지가 이렇게 오래 가지도 못하고요. 장기 연애 같은 경우는. 그리고 여러분의 그 장기 연애가 상당히 안정되고 화목하고 평화로운 관계였다면 제가 볼 때는 진짜 노컨택만 잘하면 재회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대부분의 정상적이고 건전한 멘탈을 가지신 분이라면 그 이별 후에 그들의 솔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당한 현타가 옵니다. 제가 옛날도 이런 얘기를 했죠. 기억의 열차. 기억의 열차란 건 무서운 것입니다. 인간은 습관의 동물이죠. 여러분과 늘 같이 지냈던 그 순간의 기억들이 계속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어느 날 단절될 때 그의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기억의 열차는 고장이 난다. 그것이 바로 안데스테이지가 무너지면서 현타가 쉽게 오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과 그들의 관계는 삶의 중요한 일부가 이미 되었던 것이죠. 그들이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한 것이죠. 여러분 없이 자기들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왜 이런 생각을 하냐? 그것은 연애를 여러분이 좀 어떻게 보면 잘못하셨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너무 그나 그녀에게 맞춰주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또 그와는 매우 반대의 기조로 매우 공격적으로 상대를 심하게 나무라거나 상대한테 심하게 무언가를 디맨딩하고 요구하고 뭔가 불만을 표시하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랑과 애정의 표현입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했을 때 상대가 좀 지쳐서 도망가고 회피하는 경우죠. 되게 남자분들이 이런 경우에 속하는데 그러나 나한테 늘 잔소리하고 바가지를 긁고 나한테 그렇게 싫은 소리를 했던 예림이가 정말로 좋은 여자였다는 걸 그들의 어떤 싱글 라이프, 그들의 어떤 고독의 삶에서 부각되면서 여러분이 빛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들이 여러분한테 연락이 오는 시기입니다. 어떤 유튜버들은 이 헤어진 연인한테 연락이 먼저 오는 시기를 수학적인 개념으로 이거를 해석을 하시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모든 인연, 모든 연애는 독특하고 개별적인 것이기에 시간적 개념으로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헤어지신 분은 3개월 후에 연락 온다. 이렇게 헤어지신 분은 한 달 후에 연락 온다. 요건 말도 안 되는 진짜 뇌피셜이다. 사람의 감정은 우리는 인간의 감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은 수학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시간의 저니를 통해서 어떠한 결론에 이르는 것이 인간의 심리의 변화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그들이 여러분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의 이별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념이 들면서 여러분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조명될 때 연락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노컨택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와 상담하시는 분들한테 노컨택 기간을 정해줍니다. 그것은 어떠한 상황인지 파악이 되면 이분은 어느 정도 시기에 연락이 올 것 같다. 아니면 어느 정도 시기에 연락을 한번 해보자. 제가 굉장히 자신감 있게 여러분한테 수학적인 그 날짜적인 개념을 확실하게 던져줍니다. 상담할 때는. 하지만 이 보편적인 지금 방송에서는 제가 이렇게 어떤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맥락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이 여러분보다 자기네들이 훨씬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이별을 하는 것이다. 이게요, 굉장히 좀 sarcastic하고 냉소적인 맥락인데, 이게 현실입니다. 그들이 여러분보다 매력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이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기보다 가치가 높은 사람들과 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한테 이별을 통보했다라면 그들은 분명히 99.9% 자기네들이 여러분보다 성적으로 매력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또 오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보다 더 좋은 옵션을 가진 새로운 파트너를 만날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별이 된 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그들의 나르시즘을 늘 충족시켜주는 의뢰의 역할을 여러분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한테 경고하죠. 연애하실 때 너무 맞춰주고 그런 연애를 하면 안 된다. 죄송하지만 연애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기본적인 정치공학은 거래입니다. 거래.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래서 상대가 아무리 좋고 상대가 아무리 아름답고 상대가 너무 멋있는 남자이더라도 여러분은 언제나 자기의 위치를 사수하시고 약간의 감정 조절, 애정 표현에 있어서도 절제난 미덕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죠. 여러분이 이미 아낌없는 사랑을 주었고 상대는 나를 레드카펫 정도로 생각하고 나를 카페트로 생각하고 나를 밟고 다니는 그러한 어떤 도구적인 관계로 나르시스틱하게 나를 보았다. 그러게 이별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노컨택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의 인생을 계속 최고의 버전으로 발전시키는 이 노력의 과정, 즉 이별의 과정에서 그는 후회하게 되고 여러분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재조명하는 시간은 반드시 옵니다. 그것은 수동적으로 그들이 스스로 자각하게 만들어야지. 여러분이 뭔가 자꾸 사진을 올려서 뭔가 SNS에서 나를 자꾸 과시를 해서 보여주려고 하시는 건 좋지 않다. 요거는 성격이 급하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미성숙한 착각이다. 여러분 시간과 인내의 힘을 믿기 바랍니다. 가만히 계시면 저절로 여러분의 가치는 올라가는 기조가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연애 초반을 생각했어요. 여러분한테 이별을 던졌던 사람도 초반에는 여러분한테 굉장히 열정적이었을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가치는 한없이 높았다. 이 점을 언제나 여러분 인식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러한 착각, 그들이 여러분보다 훨씬 가치가 높다라는 이러한 착각 속에서 벌어진 이별, 이러한 망상이 깨지는 순간이 오면 여러분한테 이별 통보를 할 수 있다. 이게요, 좀 재밌는 건데, 아이러니컬한 건데, 여러분의 관계가 심하게 갑을 관계가 정해져 있는 사이였다. 내가 심하게 의뢰 스탠스에 있었다. 이런 분들이야말로 노컨택을 잘하면 재회의 기점이 훨씬 빠를 수가 있습니다. 이 간극이 보여주는 어떤 미학이죠. 우리 영화를 보면 굉장히 드라마틱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주인공이 언제나 약한 얻어맞고 다니는 존재인데 마지막에 빌런을 막 때려잡는 그러한 드라마틱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별과 재회에서 먹힌다. 여러분이 심하게 의뢰 스탠스였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매달리고 싶은 생각이 더더욱 간절하겠죠. 여러분이 그날 그녀에게 많은 애정을 투자할 만큼 상대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아끼고 원하고 그를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매달리고 싶지만 이 슬픈 감정, 이 힘든 과정을 굉장히 자기 자신과 싸운다는 맹렬한 기세로 노컨택을 잘 진행해 주시면 다른 커플보다 더 빨리 연락 옵니다. 저 확신합니다. 수많은 상담을 통해서 제가 보증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이 정도로 일단 멈추겠는데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별을 통보받은 여러분들은 아까 두 가지 요소를 했습니다. 그들이 잘하는 착각과 오해. 하나는 그들이 여러분보다 매력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그들이 여러분 없이도 인생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착각.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한다고 저는 봅니다. 즉 여러분 스스로가 나를 버린 그 사람 없이도 나는 내 인생을 너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이러한 강한 멘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너보다 훨씬 멋있고 내가 너보다 훨씬 매력적인 상대야.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의지와 생각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여러분을 선동하고 세뇌하죠. 그거 다 억지거든요.
억지인데 그게 다 먹힌다고요. 정치인들이 여러분을 선동하듯이 억지를 부린다. 이게 굉장한 인간의 어떤 심리, 어떤 엔지니어링이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스스로를 스스로 세뇌시게 합니다. 나는 너보다 훨씬 가치가 높은 남자다. 나는 너보다 훨씬 아름답고 훌륭한 여자다. 그런데 나는 너보다 훨씬 더 좋은 상대를 만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너 없이도 혼자 내 인생을 살 수 있을 만큼 강력하고 멋있는 사람이다. 요거요,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아침마다 세뇌하고 자기 자신을 선동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먹히냐고요? 요거 작동되냐고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위인 전기집에 나오는 수많은 훌륭한 영웅들과 위인들 있지 않습니까? 훌륭한 사학가들, 발명가들, 과학자들, 영웅들 전부 자기 자신을 세뇌하고 선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역시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왜 그렇게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위대한 인물이 되었냐? 자기 자신을 계속 세뇌하고 선동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들이 여러분한테 연락이 오는 시기는 여러분이 강해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삶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 이별을 극복하고 여러분의 삶을 굉장히 훌륭하게 살아갈 때, 그때가 그들이 여러분한테 연락이 오는 시기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